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병원의 창가에서 민주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쥐고 울부짖었다. 할머니, 왜 저를 버리려 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 순간 할머니의 입술이 미동조차 없이 굳어졌다. 단식 20일째.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민준의 가슴에 영원한 상처를 새겼다. 하지만 그 상처 속에 숨겨진 진실은 민준의 삶을 뒤집을 폭풍이 될 터였다. 민준은 25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의 일상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는 동성애자였다. 대학 시절 첫사랑인 태연과 만난 후로 그 감정을 직면하게 되었고 그것이 가족에게 알려진 순간부터 그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유일하게 남은 가족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손자를 바르게 만들겠다며 극단적인 단식을 선언했다.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할미가 고치게 해줄게. 죽어서라도 그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할머니는 전통적인 가톨릭 신자였고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자란 그녀에게 동성애는 죄악이자 치유의 대상이었다. 민준은 매일 병원으로 달려가며 할머니의 목숨을 구하려 애썼다. 친구 태연은 그냥 포기해. 민준아, 내 할머니가 이해할 날이 올까? 라고 속삭였지만 민준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아직도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단식 첫째 날, 할머니의 집은 고요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한옥. 빗물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울렸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는 방 한가운데 앉아 기도하고 있었다. 민준아, 왔니? 할미가 내 어머니처럼 약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할게. 할머니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민준의 어머니는 그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알코올에 빠져 결국 가정을 버렸다. 할머니는 그 후 민준을 키웠다. 할머니, 제발 먹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은 내가 아니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태연이란 애랑. 그건 안 돼. 할미가 바르게 만들어줄게. 그날 밤 민준은 할머니의 방 밖에서 울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사랑이 뒤엉켜 있었다. 왜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할까? 왜 이 감정은 죄가 되어야 할까? 시간이 흘러 단식 5일째. 할머니의 몸은 약해지기 시작했다. 민준은 직장을 쉬고 병원에 머물렀다. 의사는 이대로면 위험합니다. 강제 영양 공급을 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입을 다물고 버텼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추억이 스쳤다. 할머니와 함께한 명절. 그녀의 따뜻한 손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던 그때. 민준아, 내가 할미의 비디야. 세상이 내게 상처 주지 않게 할미가 지켜줄게.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 뒤틀리다니. 태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준아, 나 때문에. 미안해. 태연은 27살. 민준의 대학 동기이자 연인.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민준은 태연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야. 할머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태연을 노려보았다. 저리 가라. 내가 민준을 망쳤어. 병실은 얼어붙었다. 민준은 태연을 데리고 나와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비가 그친 하늘 아래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에서 민준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태연아, 나 할머니 잃을까 봐 무서워. 하지만 이 감정 포기할 수 없어. 태연은 민준을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내 할머니도 언젠가 이해할 거야. 단식 10일째. 민준의 삶은 지옥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왜 그녀는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할머니의 오래된 상자 속에서 민준은 낡은 사진을 발견했다. 젊은 할머니. 20대 후반의 그녀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한 여자와 함께 서 있었다. 영희 언니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의 청춘. 1960년대 한국.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시대. 여성들은 억압된 삶을 살았다. 할머니. 본명 김순자. 시골에서 상경의 공장에서 일하던 그녀는 영희라는 동료를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가혹했다. 순자야. 그건 이상한 거야. 가족의 말에 할머니는 영희를 떠나보냈다. 그 후 그녀는 결혼을 강요받아 민준의 조부와 살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민준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도 나처럼. 병실에서 민준은 할머니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었다. 할머니, 이게 영희 언니예요.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할머니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단식으로 약해진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나왔다. 민준아, 그건 비밀이야. 할미의 약점. 내가 알면 더 아플 텐데. 민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저도 똑같아요. 태연을 사랑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시대가 달라. 할미 때는 숨겨야 했어. 내가 당할 고통을 할미가 막아주려 해. 그 대화는 민준에게 희미한 빛을 주었다. 할머니의 단식은 사랑의 왜곡된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단식 15일째. 할머니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민준은 매일 기도했다. 할머니, 제발 살아주세요. 제가 변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짓이었다. 그는 태연과 함께 미래를 꿈꿨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LGBT에 대해 냉정했지만 젊은 세대는 변하고 있었다. 서울의 프라이드 행진. 친구들의 지지. 민준은 그 속에서 용기를 얻었다. 병원 복도에서 그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상상했다. 1970년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할머니는 영희를 잃은 후 아이를 낳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순자야. 내 인생은 가족이야. 조부의 말에 그녀는 순응했지만 밤마다 영희의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그 편지 중 하나가 민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순자,
우리 사랑은 영원해. 세상이 이해 못해도 민주는 그 글을 읽으며 할머니의 고통을 느꼈다. 세대 간의 다리는 이렇게 좁고 아팠다. 마침내 단식 20일째.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민주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장례식 날. 서울의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였다. 태연은 민준의 곁을 지켰다. 민준아, 이제 내가 살아야 해. 장례 후 변호사가 찾아왔다. 할머니의 유언장이었다. 민준아, 할미의 모든 재산은 내게 준다. 하지만 이 편지를 읽어라. 편지는 할머니의 손글씨로 가득했다. 민준아, 할미는 내가 태연을 사랑하는 걸 알았어. 처음엔 무서웠어. 내 젊음처럼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단식을. 내가 나 없이도 강해지길 바랐어. 하지만 진실은 할미도 사랑했어. 영희를. 그 사랑 때문에 할미는 살았고 내 어머니를 낳았고 너를 키웠어. 내 사랑을 숨기지 마라. 세상이 변할 테니. 할미는 자랑스러워. 내가 바른 길을 가길 빌어.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무너졌다. 할머니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녀의 진실은 민준에게 자유를 주었다.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민준은 태연과 함께 프라이드 행진에 섰다. 서울의 거리는 무지개 깃발로 물들었고, 민준의 가슴에는 할머니의 미소가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 감사해요. 당신의 사랑이 제 삶을 바꿨어요. 그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그날, 비가 그친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사랑의 진실은 죽음조차 초월했다. 민준의 삶은 할머니의 죽음 후 서서히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그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LGBT 커뮤니티를 위한 포스터를 만들었다. 각선 하나하나에 할머니의 편지가 스며들었다. 숨기지 마라. 그 말은 그의 창작의 원천이 되었다. 태연은 여전히 곁에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하지만 상실의 아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밤마다 민주는 꿈에서 할머니를 보았다. 그녀가 영희와 손잡고 웃는 꿈. 그리고 민준아, 미안해 라고 속삭이는 꿈. 깨어나면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어느 가을 오후, 민주는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러 갔다. 한옥에 먼지가 쌓인 방 안. 그는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다. 낡은 일기장이었다. 1965년. 할머니의 25살. 오늘 영희가 공장에서 나를 안아주었어. 그 손길이 세상의 모든 피로를 녹여. 하지만 아버지가 보시면 이 감정은 죄인가. 민주는 페이지를 넘기며 숨을 죽였다. 할머니의 내면은 그의 것과 닮아 있었다. 공포와 설렘, 사회의 무게. 1970년 영희가 떠났어. 그녀의 편지가 유일한 위로. 결혼해야 한다는 압박. 이 몸이 내 것이 아닌 듯해. 민준의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다. 할머니는 그 고통을 홀로 짊어지고 민준의 어머니를 낳아 키웠다. 아이를 통해 살겠어. 하지만 마음은 영희와 함께. 태연이 집에 도착했다. 민준아, 또 울었어.
그는 민준을 안아주며 일기장을 함께 읽었다. 아, 내 할머니가. 우리처럼 태연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다. 그날 밤, 그들은 할머니의 추억을 나누었다. 민준은 말했다. 태연아, 할머니는 나를 구하려 했어. 자신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게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성공했어. 너는 이제 자유로워. 겨울이 왔다. 민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짧은 에세이를 썼다. 숨겨진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도 할머니를 잃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민준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프라이드 행진 준비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의 거리를 무지개로 물들이는 그 일은 할머니의 유언을 실천하는 길이었다. 하지만 도전은 여전했다. 직장에서 보수적인 상사가 이런 디자인은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안 맞아 라고 말했다. 민주는 주먹을 쥐었다. 이게 제 이미지예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숨기지 않을게요. 그는 사표를 내지 않고 상사를 설득했다. 그 과정에서 동료들의 지지가 쏟아졌다. 민준 씨, 응원해요. 변화의 물결이 느껴졌다. 봄이 되자 민주는 영희를 찾기로 결심했다. 할머니의 일기 속 주소, 부산의 작은 마을. 태연과 함께 기차를 탔다. 창밖으로 스치는 한국의 산맥은 세대의 연결을 상징했다.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노년의 여성을 만났다. 80대 중반의 영희. 할머니와 닮은 미소를 지었다. 순자. 그녀가 당신을 보냈나?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가 당신을 사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태연을 사랑해요. 영희는 손을 잡아주었다. 좋아. 순자가 원한 대로 너희는 자유롭게 살아. 그 만남은 민준에게 완전한 치유를 주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그는 태연에게 말했다. 우리 결혼하자. 할머니가 축복할 거야. 태연의 미소가 빛났다. 그래. 민준아. 우리 가족이 돼. 여름. 민준의 에세이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서점에서 사인회를 할 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다. 민준 씨,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할머니처럼. 제 가족도 이해해 줄까요? 민준은 안아주었다. 할 거야. 시간만 주면. 할머니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연장이었다. 민준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그 안에는 영원한 무지개가 빛났다. 민준의 책 출간 후 그의 삶은 바쁘게 변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TV 토크쇼에 나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단식을 통해 저를 바르게 만들려 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은 할머니 자신도 사랑의 비밀을 안고 살았다는 거였죠. 시청자들의 눈빛이 변했다. 전화가 울렸다. 민준 씨, 당신 덕에 제 아들이 용기 냈어요. 그런 말들이 민준의 가슴을 채웠다. 태연과 민준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친구들과 가족, 이제는 태연의 가족도 포함 이모인 자리였다.
서울의 한 카페. 무지개 풍선이 달린 테이블. 민준아, 할머니가 여기 계실 거야. 태연이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민준은 울먹였다. 그래. 그녀의 사랑이 우리를 묶었어. 하지만 그림자는 여전했다. 보수단체에서 민준의 책을 비난했다. 이런 이야기가 한국 전통을 망쳐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민준은 밤을 지새우며 울었다. 태연아, 내가 너무 앞서갔나? 태연은 안아주었다. 아니야. 할머니의 편지 기억해. 세상이 변할 테니. 민준은 반격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LGBT 청소년들을 위한 이야기 나누기. 서울의 커뮤니티 센터. 20명의 젊은이들이 모였다. 저는 할머니를 잃었지만 그 죽음이 제 삶을 열었어요. 한 소년이 말했다. 제 부모님은 아직 모르세요. 민준은 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당신의 페이스대로. 그 자리에서 눈물이, 포옹이, 희망이 피어났다. 가을. 민준은 할머니의 묘를 찾았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산. 할머니, 책 나왔어요. 당신 이야기예요. 바람이 그의 말을 실어 나르며 잎사귀가 속삭였다. 그곳에서 민준은 영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순자의 손자여. 그녀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리 사랑처럼 내 사랑도 영원하길. 겨울 크리스마스. 민준과 태연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 할머니가 좋아하던 곳. 여기서 할머니와 조부가 신혼여행 왔대. 민준이 말했다. 파도 소리 속에서 그들은 미래를 그렸다. 아이를 입양하자. 우리 사랑을 이어갈. 새해. 민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상을 받는 자리에서 그는 연설했다. 이 상은 제 할머니께 드려요. 그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길. 박수가 터졌다. 민준의 여정은 이제 타인의 여정과 연결되었다. 그는 알았다. 사랑은 시간 속에서 꽃피고 세대를 넘어 피어난다. 시간은 흘렀고 민준의 활동은 더 넓어졌다. 그는 NGO에 합류해 한국 전역의 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사랑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청소년들의 눈에 호기심이 피어났다. 한 소녀가 물었다. 선생님, 제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민준은 미소 지었다. 내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마. 이해의 문은 열릴 거야. 태연의 직장 생활도 바빴다. IT 엔지니어인 그는 앱을 개발했다. 무지개 연결,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소셜 앱. 민준아, 이 앱으로 내 할머니 이야기 공유하자. 민준은 동의했다. 앱은 곧 인기를 끌었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올리며 할머니의 편지처럼 나도 용기 내요 라는 메시지가 퍼졌다. 하지만 시련이 다시 왔다. 민준의 사촌, 보수적인 삼촌이 찾아왔다. 민준아, 내 할머니가 산다면 화날 거야. 이직 그만둬. 삼촌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준은 대답했다. 삼촌, 할머니의 진실 아세요? 그녀도 사랑의 비밀을 가졌어요. 삼촌은 놀라 입을 다물었다. 그 후 삼촌은 조용히 변했다.
가족 모임에서 민준이 잘하고 있어 라고 중얼거렸다. 봄. 민준은 영희를 다시 만났다. 부산의 작은 집. 그녀의 삶은 평화로웠다. 순자와의 추억이 날 지켜줬어. 영희가 말했다. 민준은 녹음기를 켰다. 이 이야기 책에 넣어도 돼요. 영희는 웃었다. 그래. 세상에 알리자. 여름 휴가. 민준과 태연은 제주에서 아이를 입양할 준비를 했다. 복잡한 서류 속에서 민준은 할머니의 사진을 봤다. 할머니, 손주가 생겨요. 당신처럼 사랑할게요. 가을. 두 번째 책 연결된 무지개가 나왔다. 할머니와 영희의 이야기. 사용자들의 증언. 출간 파티에서 태연이 말했다. 민준아, 내가 내 인생의 비디야. 키스하는 그 순간 방 안이 환해졌다. 겨울. 입양이 승인되었다. 5살 소년. 지훈. 아빠, 그의 첫말에 민준은 울었다. 할머니, 봐요. 우리 가족이에요. 민준의 삶은 이제 완전했다. 할머니의 죽음은 씨앗이었고 그 씨앗은 사랑의 숲을 키웠다. 지훈의 도착은 민준과 태연의 삶을 새롭게 채웠다. 작은 아파트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빠. 이게 무지개, 지훈이 물으며 색연필을 들었다. 민준은 웃었다. 그래. 우리 사랑의 색이야. 그는 지훈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 너처럼 사랑을 가르쳐줬어. NGO 활동은 더 활발해졌다. 민준은 전국 투어를 다녔다. 대구. 부산. 광주. 각 도시에서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유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내 손자가. 당신처럼 그녀의 눈물에 민준은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태연의 앱은 10만 다운로드를 넘었다. 민준아, 내 할머니의 편지가 앱 로고야. 무지개 속 손글씨. 사용자 피드백이 쏟아졌다. 이 앱으로 가족과 대화했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도전이 또 왔다. 언론에서 민준을 공격했다. LGBT 운동가가 가족 파괴. 민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니에요. 사랑이 가족을 만든다. 제 할머니처럼 그의 말은 바이럴이 되었다. 지지 서명이 5만 명. 봄. 민준은 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사랑 교육. 교사들과 함께 다양성을 가르쳤다.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 왜 사랑은 다를 수 있어? 민준, 모두 특별하니까. 여름. 가족 여행. 강원도의 바다. 지훈이 모래성을 쌓으며 할머니 성. 민준은 할머니의 편지를 읽었다. 지훈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가을. 세 번째 책. 시간의 무지개. 세대 간 치유. 서점 줄이 길었다. 한 독자가 당신 덕에 할머니와 화해했어요.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에 할머니 사진. 지훈이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민준의 눈물이 기쁨이었다. 사랑은 시간 속에서 영원해진다. 지훈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민준의 일상이 더 풍성해졌다.
학부모 모임에서 그는 솔직했다. 저희 가족은 두 아빠예요. 처음엔 어색한 시선. 하지만 곧 멋져요 라는 말. 변화가 느껴졌다. NGO는 국제 컨퍼런스로 초대받았다. 도쿄에서 민주는 한국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의 죽음이 제 목소리를 열었어요. 청중의 박수 속. 태연이 속삭였다. 자랑스러워. 태현의 승진. 민준아. 내 덕분이야. 그들은 축하 여행. 홋카이도. 눈 속에서 영원히 함께. 집에서 지훈의 그림. 무지개 가족. 민주는 울었다. 할머니, 봐요. 언론 인터뷰 증가. 한국 LGBT의 미래는 희망적이에요. 세대가 변하고 있어요. 봄. 지훈의 생일. 파티에 영희 할머니 초대. 지훈아. 내 할머니처럼 강해. 지훈의 미소. 여름. 캠프. LGBT 청소년 10명. 너희 이야기 들려줘. 눈물과 웃음의 밤. 가을. 상 받음. 인권 활동가. 연설. 할머니께 바칩니다. 겨울. 새해 결애. 더 많은 사랑을 전파하자. 민준의 여정은 이제 빛의 길이었다. 지훈이 7살이 되자 학교에서 괴롭힘. 두 아빠 이상해. 민준은 상담. 사랑은 이상하지 않아. 지훈. 아빠. 나 괜찮아. 할머니처럼 강해. NGO 확장. 온라인 코스. 수천 명 참여. 할머니의 진실 공유해요. 태연의 새 프로젝트. VR로 LGBT 역사. 한국편에 할머니 넣자. 가족 사진 찍기. 스튜디오에서 웃음. 이게 우리 이야기. 봄. 플라워 페스티벌. 무지개꽃. 여름. 제주 재방문. 지훈에게 바다 이야기. 가을. 책 4번째. 가족의 무지개. 겨울. 눈사람 만들기. 지훈. 할머니 눈사람. 희망은 쌓인다. 10년 후. 민준 35살. 지훈 15살. 청소년 LGBT 멘토. 아빠처럼 될게. 태연과 민준. 결혼 인정 법안 통과. 할머니. 봤어요. 영희의 장례. 순자 만날게. 민준의 약속. 국제상. 한국의 목소리. 가족 모임. 삼촌, 미안했어. 자랑스러워. 새 책. 영원한 무지개. 삶은 순환한다. 민준의 50대. 회상. 할머니의 편지 여전. 지훈의 결혼. 무지개. 할머니. 감사해. 태연과 손잡고 서울거리. 우리 사랑. 영원해. 진실은 자유를 가져왔다. 사랑은 시간 초월.